안녕하세요. LLM 라우팅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I 시스템에서 사용자 요청을 적절한 처리 경로로 안내하는 라우팅의 개념부터 실무 설계까지 7가지 핵심 전략과 함께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는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전체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우팅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의도 분류와의 관계, 라우팅의 장점, 라우팅 전략 설계, 동적 라우팅과 정적 라우팅의 차이, 주요 활용 사례 분석, 라우팅 설계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다룹니다. 실전 코드 예제를 통해 직접 구현 방법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라우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라우팅은 사용자의 요청을 가장 적합한 처리 경로로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백화점의 안내 데스크를 떠올려 보세요. 손님이 화장품을 사려고 하면 1층으로, 가전제품을 사려면 5층으로 안내해 줍니다. 라우팅도 마찬가지로 환불 요청은 환불 모듈로, 배송 조회는 물류 시스템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 요청이 최적의 전문가에게 전달되어 하고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라우팅 시스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impler Router 클래스는 init 메서드에서 routes 딕셔너리를 초기화합니다. 이 딕셔너리는 각 경로별 처리 담당자를 등록하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Refund는 handle refund 메서드로, delivery는 handle delivery 메서드로, product는 handle product inquiry 메서드로 매핑됩니다. route 메서드는 사용자 입력과 의도를 받아 route to DEAD로 적절한 핸들러를 찾습니다. 만약 해당 의도가 없으면 기본 핸들러인 handle general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도 효과적인 라우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의도 분류와 라우팅의 관계입니다. 의도 분류는 라우트 전 단계로 사용자의 자연어 입력을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환불해주세요와 돈 돌려받고 싶어요는 다른 표현이지만 둘 다 환불이라는 하나의 의도로 통일됩니다. 마치 통역사가 다양한 외국어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해주는 것처럼 의도 분류는 사람의 다양한 표현을 명확한 카테고리로 변환해줍니다. 의도 분류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라우팅도 정확해집니다. 의도 분류 구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Intent Classifier 클래스는 Transformers 라이브러리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합니다. Taxification, Task와 Sentence Transformers의 Minimum else C2 모델을 로드합니다. Intent Map 딕셔너리는 출력하는 라벨을 시스템 의도로 매핑합니다. Classify 메서드가 호출되면 사용자 입력을 Classifier에 전달하고 결과로 나온 라벨을 Intent Map으로 변환하여 반환합니다. 이렇게 사전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의도 분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라우팅의 장점입니다. 라우팅을 도입하면 코드 유지 보수성과 시스템 확장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첫째, 각 기능이 독립적인 모듈로 분리되어 테스트가 용이합니다. 둘째, 환불 시스템을 수정해도 배송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셋,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라우트만 등록하면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대형 서비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한 핵심 이유입니다. 반대로 라우팅 없이 모든 요청을 하나의 거대한 조건문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가 스파게티처럼 엉키게 됩니다. if 환불이면 이렇게, elif 배송이면 저렇게, elif 상품문이면 또 다르게 처리하는 식으로 조건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이 거대한 조건문을 수정해야 하므로 버그 위험이 증가하고 유지보수는 악몽이 됩니다. 라우팅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네 번째 주제, 라우팅 전략 설계입니다. 효과적인 라우팅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소개합니다.
1단계는 의도 분류로 요청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파악된 의도를 기반으로 적절한 핸들러로 라우팅합니다. 라우터가 요청을 알맞은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각 핸들러가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환불 핸들러는 환불 정책 DB를 조회하고 배송 핸들러는 물류 시스템을 호출하는 식으로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처리합니다. 5번째 주제, 동적 라우팅입니다. 동적 라우팅은 실시간으로 라우트를 결정하는 유연한 방식입니다. 사용자 입력과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경로를 결정합니다. AI 모델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복잡한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과거 대화 이력, 현재 시간, 계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라우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답 속도가 정적 라우팅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동적 라우팅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Dynamic Crowder 클래스는 init에서 LLM 객체를 받고 Handlers 딕셔너리에 각 핸들러 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메서드가 호출되면 LLM에게 다음 요청의 의도를 분류하세요라는 프롬프트를 전달합니다. LLM이 실시간으로 의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intent 변수에 저장합니다. Handlers에서 해당 의도의 핸들러를 가져와 process 메서드를 호출하며 사용자 입력과 컨텍스트를 함께 전달합니다. 이렇게 LLM의 추론 능력을 활용하면 매우 유연한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6번째 주제, 정적 라우팅입니다. 정적 라우팅은 사전에 정의된 규칙 기반으로 빠르게 라우팅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정의된 라우트 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매우 빠르고 동작이 예측 가능합니다. 단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에 적합하며 키워드 매칭이나 정규식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동적 라우팅에 비해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성능이 중요한 경우 최적의 선택입니다. 정적 라우팅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tatic 클래스는 init에서 사전 정의된 라우트 맵을 등록합니다. Keyword Rules 딕셔너리는 키워드와 의도를 매핑합니다. 환불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refund 의도로, 배송은 delivery로, 상품은 product로 분류합니다. root 메서드는 keyword rules를 순회하면서 사용자 입력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키워드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핸들러의 process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LLM 추론 없이 문자열 매칭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매우 빠릅니다. 7번째 주제, 주요 활용 사례 분석입니다. 실무에서 라우팅이 필수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객 지원 챗봇입니다. 문의 유형별로 환불 전문 모듈, 배송 조회 모듈, 상품 정보 모듈로 연결합니다. 둘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라우터 역할을 하며 각 서비스로 요청을 분배합니다. 셋째, 멀티모델 시스템입니다. 번역은 번역 전문 모델로, 요약은 요약 모델로, 코드 생성은 코드 모델로 라우팅하여 작업별 최적 모델을 선택합니다. 8번째 주제, 라우팅 설계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실무에서 검증된 설계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라우터는 최대한 가볍게 유지하고 실제 처리 로직은 각 핸들러에 위임하세요. 라우터는 교통 정리만 하고 실제 일은 전문가가 하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기본 라우트를 준비해 예상치 못한 요청도 처리할 수 있게 하세요. 정의되지 않은 의도가 들어와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핸들러는 독립적으로 테스트 가능하게 설계하세요. 이렇게 하면 유닛 테스트 작성이 쉬워지고 버그 발견도 빨라집니다. 마지막 주제, 마이크로 서비스와 라우팅입니다. 대형 서비스의 핵심 아키텍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각 기능이 독립적인 서비스로 분리됩니다. 사용자 인증은 OAuth 서비스, 결제는 페이먼트 서비스,
알림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처럼 말이죠. 라우팅은 이러한 서들로 요청을 적절히 전달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중앙 라우터를 하며 각 요청을 분석해 올바른 마이크로 서비스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개발, 배포, 확장할 수 있어 유지 보수와 확장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이제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LM 시스템에서 라우팅의 핵심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용자의 모든 요청을 하나의 거대한 AI 모델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 2번, 사용자 요청의 성격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처리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 3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여 인증하는 것. 4번, 네트워크 트래픽을 여러 서버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사용자 요청의 성격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처리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 라우팅의 핵심 역할입니다. 라우팅은 백화점의 안내 데스크처럼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의 성격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처리 시스템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불 요청은 환불 모듈로, 배송 조회는 물류 시스템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라우터 자체가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적절한 핸들러로 위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Simpler Router 클래스에서 딕셔너리의 역할과 route 메서드의 동작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route는 사용자 입력을 저장하고 route 메서드는 입력을 직접 처리한다. 2번, routes는 의도와 처리 함수를, route 메서드는 의도에 따라 적절한 핸들러를 찾아 실행한다. 3번, routes는 응답 템플릿을 저장하고 route 메서드는 템플릿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4번, routes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저장하고 route 메서드는 쿼리를 실행한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routes는 의도와 처리 함수를 매핑하고 route 메서드는 의도에 따라 적절한 핸들러를 찾아 실행합니다. 코드에서 routes 딕셔너리는 각 의도와 그에 맞는 처리 함수를 연결하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route 메서드가 호출되면 전달받은 intent를 키로 사용하여 routes에서 적절한 핸들러 함수를 찾고 해당 핸들러를 실행하여 결과를 반환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라우팅 시스템에서 기본 라우트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스템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번,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3번, 예상치 못한 요청도 에러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4번, 보안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예상치 못한 요청도 에러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본 라우트가 필요합니다. 기본 라우트를 준비해 두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의도의 요청이 들어와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일반적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도 self-spawn handle general이라는 기본 핸들러가 root_spawn.get의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의도 분류와 라우팅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도 분류는 라우팅 이후에 수행되며 응답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2번 의도 분류는 라우팅의 전 단계로 사용자의 다양한 표현을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변환한다. 3번 의도 분류와 라우팅은 동일한 개념이며 서로 대체 가능하다. 4번 의도 분류는 라우팅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후처리 단계이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의도 분류는 라우팅의 전 단계로 사용자의 다양한 표현을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변환합니다. 환불해 주세요와 돈 돌려받고 싶어요처럼 다양한 자연어 표현을 환불이라는 명확한 카테고리로 변환해주는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의도 분류가 정확해야 라우팅도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단계이지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라우팅을 도입하지 않고 모든 요청을 하나의 거대한 조건문으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코드가 스파게티처럼 엉켜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2번, 새로운 기능 추가 시 기존 코드를 건드려야 해서 버그 위험이 증가한다. 각 기능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테스트가 용이해진다. 4번,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고 시스템 확장성이 제한된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 아닐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각 기능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테스트가 용이해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라우팅 없이 하나의 거대한 조건문으로 처리하면 코드가 엉키고 기능 추가 시 기존 코드 수정이 필요하며 유지 보수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각 기능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테스트가 용이해진다는 것은 라우팅을 도입했을 때의 장점이지 조건문 방식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라우팅 시스템 설계 시 권장되는 베스트 프랙티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라우터는 최대한 가볍게 유지하고 실제 처리 로직은 각 핸들러에 위임한다. 2번, 기본 라우트를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요청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3번, 라우터에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직접 처리하여 핸들러 호출 오버헤드를 줄인다. 4번, 환불 시스템 수정이 배송 조회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듈을 분리한다.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라우터에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직접 처리하여 핸들러 호출 오버헤드를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라우터는 최대한 가볍게 유지해야 합니다. 라우터에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직접 처리하면 라우팅 본연의 목적인 요청을 적절한 처리 경로로 안내하는 역할이 흐려지고 코드 유지 보수가 어려워집니다. 라우터는 교통 정리만 하고 실제 일은 전문가인 핸들러가 하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김계발 씨가 처음에 모든 질문을 하나의 거대한 AI 모델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발생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AI 모델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각 기능별로 필요한 외부 시스템 연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3번, 네트워크 대역폭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4번, 사용자들의 질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근본 원인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각 기능별로 필요한 외부 시스템 연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환불 처리에는 회사의 환불 정책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배송 조회에는 물류 시스템 연동이 필요했습니다. 각 기능마다 필요로 하는 외부 시스템과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고 이것이 라우팅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근본 원인입니다. AI 모델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라우팅의 관계에 대한 김계발 씨의 깨달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이크로 서비스는 라우팅 없이도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2번, 라우팅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각 서비스로 요청을 분배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3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라우팅보다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더 중요하다. 4번, 라우팅은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라우팅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각 서비스로 요청을 분배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김계발 씨는 대형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쓰는 이유가 라우팅이 그 핵심이었다고 깨달았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각 기능이 독립적인 모듈로 분리되고 라우팅을 통해 요청이 적절한 서비스로 전달되어 유지 보수와 확장이 용이해집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중앙 라우터 역할을 하며 이 모든 것을 조율합니다. 지금까지
LLM 라우팅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했습니다. 라우팅의 개념부터 실무 설계까지, 그리고 퀴즈를 통한 실력 점검까지 완료하셨습니다. 라우팅은 AI 시스템을 확장 가능하고 유지 보수하기 쉽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